상속이 시작됐을 때 가장 먼저 묻는 질문은 잘못된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재산을 받을지 안 받을지부터 고민합니다. 사실 그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책임을 어디까지 질 것인가입니다. 상속은 돈만 따라오는 일이 아닙니다. 빚, 보증, 미납, 세금, 미해결 분쟁까지 한 묶음으로 넘어옵니다. 받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디까지 떠안을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인의 대변인 송백현 변호사입니다. 민법 1019조는 시간을 정해둡니다. 상속이 개시됐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그 안에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단순 승인, 한정 승인, 상속 포기입니다. 그런데 3개월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서류를 모으고 가족들이 모이다 보면 한 달이 그냥 갑니다. 두 번째 달에 통장과 부동산을 살피기 시작하면 이미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첫 두 줄을 어떻게 쓰느냐가 거의 모든 걸 결정합니다. 그런데 법은 한 가지 예외를 둡니다. 특별 한정 승인입니다. 중대한 과실이 없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다시 3개월 안에 한정 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사망 시점에는 빚이 없는 줄 알았다가 한참 뒤에 보증 채무가 드러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법은 시간을 한 번 더 열어두지만 그것도 모르고 있던 것에 무거운 과실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골라야 할까요? 기준은 세 갈래로 갈립니다. 첫째, 재산이 빚보다 분명히 많다면 단순 승인입니다. 별도 절차 없이 그대로 두면 됩니다. 다만 조세 채무, 보증 채무, 진행 중인 소송 같은 숨은 부담이 없는지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보이는 재산만으로 안심하다 뒤에서 빚이 드러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둘째, 빚이 재산보다 분명히 많다면 상속 포기입니다. 가정법원에 신고하면 상속인 지위 자체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따라옵니다. 내가 포기하면 그 책임은 후순위 친족에게 넘어갑니다. 형제, 부모, 조부모, 사촌인의 반계까지 순서대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이 포기로 끝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가족 전체가 같은 그림 안에서 같이 움직여야 합니다. 셋째, 재산과 빚의 크기가 불명확하다면 한정 승인입니다. 상속 재산 안에서만 빚을 갚는 구조입니다. 받은 재산이 다 들어가도 모자라면 그걸로 끝입니다. 추가 책임이 없습니다. 부동산이 있는데 그 가치를 가늠하기 어려운 경우, 사업체가 있는데 부채 규모가 정리되지 않은 경우에 자주 선택됩니다. 다만 한정 승인은 받은 재산을 청산해 채권자에게 나누어 갚는 절차가 따라옵니다. 신문 공고를 내고 채권자에게 통지하고 순서대로 변제해야 합니다. 사실은 가장 위험한 함정은 따로 있습니다. 민법 1026조입니다.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기간 안에 아무 선택도 하지 않거나 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하게 소비하면 자동으로 단순 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빚이 산처럼 많아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님 통장에서 돈을 빼서 본인 통장으로 옮기는 행동, 부동산 명의를 일부 정리하는 행동, 사업체 자산을 처분하는 행동이 모두 위험 신호가 됩니다. 좋은 마음으로 한 정리가 단순 승인으로 해석돼 빚을 통째로 떠안게 되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순서가 분명합니다. 먼저 모든 재산 처분을 보류합니다. 통장 인출, 부동산 매도, 사업체 정리, 보험금 청구까지 잠시 정지시킵니다. 결정 전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한 번 손이 닿은 재산은 단순 승인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조사입니다. 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금융, 부동산, 자동차, 세금, 4대 보험을 한 번에 확인합니다. 그래도 빠지는 항목이 있습니다. 보증 채무는 본인이 알리지 않으면 잡히지 않습니다. 가족 카톡, 부모님 휴대폰 문자, 은행 우편물, 책상 서랍 속 서류까지 같이 살펴야 합니다. 조사 결과를 표 한 장에 정리한 뒤에 선택합니다. 재산 합계, 채무 합계, 불확실한 항목, 세 줄이면 충분합니다. 그 표가 단순 승인으로 갈지, 한정 승인으로 갈지, 포기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가족 전체 구조입니다. 미성년자가 있다면 법정 대리인이 따로 선택을 해야 하고 후순위 친족까지 같은 절차가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결정으로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부모와 형제, 조부모까지 같은 그림 안에 놓고 판단해야 합니다. 한 명이 포기하고 다른 한 명이 그대로 두면 빚이 옆가지로 옮겨가서 더 큰 다툼이 시작됩니다. 결국은 이렇게 됩니다. 상속 첫 달의 핵심 질문은 받느냐 마느냐가 아닙니다. 책임의 끝을 어디에 둘 것인가입니다. 멈추고 조사하고 선택하라. 이 순서를 지키면 3개월이라는 시간이 가장 안전한 방패가 됩니다. 순서를 뒤집으면 그 시간이 가장 무서운 함정이 됩니다. 한마디로 답은 재산의 크기가 아니라 책임의 경계에서 나옵니다. 그 경계를 어디에 그을지 정하는 일이 상속 첫 달의 진짜 숙제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